나노미터 두께의 방막이나 미세 구조를 분석하는 일은 첨단 기술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죠. 오늘은 이러한 작업에서 자주 사용되는 셈과 앨리스미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노미터 수준의 정밀한 측정이 필요한 경우 어떤 장비를 선택할까? 라는 고민을 하시는데요. 저도 논문을 쓰던 시절에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셈을 많이 사용했어요. 얇은 방막의 두께를 시정할 때에도 익숙한 셈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앨리스미터를 알았더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정확한 두께 측정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셈은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하고 전독성 코팅도 준비해 준비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반면에 앨리스미터는 비접촉식 측정이 가능해 이 과정을 훨씬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셈과 앨리스미터의 특징을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공정에 어떤 장비가 더 적합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셈은 전자빔을 사용해 샘플의 미세 구조를 고해상도로 관찰하는 장비입니다. 전자빔이 샘플 표면에 닿으면서 반사되거나 흡수되는 신호를 감지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원리로 작동하죠. 이 방식은 나노미터 수준의 해상도를 제공하여 샘플의 미세한 형상이나 표면 결함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반도체, 금속, 세라믹, 생물학적 샘플 등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하지만 셈의 사용에는 진공 상태가 필수적입니다. 전자빔은 공기 중에서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샘플이 위치한 공간을 진공으로 만들어야 하죠. 또 전도성이 낮은 샘플은 전자빔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지 못해 전도성 코팅이 필요합니다. 비전도성 물질은 코팅이 되어야 정확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큰 샘플을 조각 내어 코팅해야 할 경우 준비의 시간과 비용이 다소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셈은 진동과 소음에 민감해 실험 환경이 중요합니다. 방진 테이블을 사용하여 외부 진동을 최소화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장비 운용 및 환경 유지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준비 과정은 까다롭지만 한번 이미지를 얻으면 표면의 미세 결함이나 구조를 직관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각적인 데이터를 통해 입자 분포와 결함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실험 결과 해석이 비교적 간단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셈은 반도체, 재료과학, 생물학적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앨리스미터는 빛의 편광 변화를 측정하여 방막의 두께와 광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비접촉식, 비파괴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샘플을 손상시키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 민감하거나 파손되기 쉬운 샘플에도 적합합니다. 또한 셈과는 달리 진공 상태나 전도성 코팅이 필요 없으며 일반적인 테이블에서도 쉽게 측정할 수 있어 실험 환경에 제약이 매우 적습니다. 앨리스미터는 사용법도 굉장히 간단한 편입니다. 샘플을 장비에 올려놓고 측정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프사이와 델타라는 로우 데이터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우 데이터만으로는 두께나 굴절률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링을 통해 데이터를 해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초보자에게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지만 모델링을 통해 두께, 굴절률, 표면 거칠기 등 다양한 광학 특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앨리스미터의 분석 방식은 인버스 프로그램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측정된 데이터로부터 샘플의 특성을 역으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물리적, 수학적 해석을 수반하기 때문에 초기 설정에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모델을 정확하게 만들어 두면 유사한 샘플에서는 추가 설정 없이 기존 모델을 불러와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초기 모델이 설정되면 앨리스미터는 반복적인 측정과 분석이 매우 간편해지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장비가 실제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A업체와 B업체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업체는 정밀한 코팅 공정을 운영하는 회사로 코팅의 두께와 균일성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A업체는 셈을 통해 코팅된 샘플의 미세 결함을 검사합니다. 코팅 두께가 불균일하거나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고해상도 이미지를 통해 결함의 정확한 위치와 형태를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정을 최적화하여 불량률을 줄이고 코팅 품질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A 업체는 또한 엘리소미터를 사용해 코팅 두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비접촉식으로 샘플을 손상시키지 않고 반복 측정이 가능해 공정 중간에 빠르게 두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한번 설정해 두면 추가 작업 없이 바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 공정,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시간과 비용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P 업체는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와 같은 과학 장비에 사용되는 광학 필름을 제조하는 회사로 필름의 굴절률과 두께가 디스플레이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P 업체는 샘과 엘리소미터를 함께 사용하여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P 업체는 엘리소미터를 이용해 광학 필름의 두께와 굴절률을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디스플레이의 색상 정확도와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굴절률의 일관성이 필수적이므로 제조 공정 중 엘리소미터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합니다. 비접촉식 측정 덕분에 필름에 손상을 주지 않고 공정 중간에도 필요한 측정을 수행할 수 있어 기준에 맞춰 빠르게 데이터를 얻고 공정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광학 필름의 표면 상태와 결함을 확인하기 위해 B 업체는 샘을 사용합니다. 고해상도 이미지를 통해 필름 표면에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스크래치나 결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정에서 발생할 잠재적 결함을 미리 감지하여 개선합니다. 필름의 구조적 균일성을 시각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제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샘과 엘리소미터 중 어느 장비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장비는 특정 상황에서 강점을 발휘하므로 필요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상과 결함을 직접 관찰하고 싶은 경우에는 샘을 추천드립니다. 샘은 나노미터 수준의 고해상도 샘플의 표면을 시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 미세한 결함이나 구조적 불균일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함을 시각적으로 파악하거나 구조로 관찰해야 되는 경우 샘이 적합합니다. 방막의 두께와 굴절률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엘리소미터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엘리소미터는 비접촉식으로 민감한 샘플의 물성을 분석할 수 있으며 진공이나 전도성 코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실험 준비가 매우 간단합니다. 공정 중이나 반복적인 측정이 필요할 때에는 엘리소미터가 효율적입니다. 실험 환경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엘리소미터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엘리소미터는 진동에 민감하지 않고 일반적인 테이블 위에서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클린룸이나 방진 테이블이 필요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엘리소미터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샘과 엘리소미터의 차이점과 각 장비의 장단점이 조금 더 명확해지셨을까요? 필요로 하는 분석에 따라 적합한 장비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선택이 고민되시거나 장비 효율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정과 연구에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함께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